2023학년도 수능 12번 공통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이게 이제 하나 힌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박스 안에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fx라고 하는 놈의 그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6하고 x-n 더하기 1 그리고 x-n 이 2차함수 그래프죠. 2차함수 그래프 절대값 씌운 거랑 동일합니다. n은 자연수.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들의 절대값 그래프까지 포함해서 그려져 있는 거고, 구간마다.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힌트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열린 구간 0, 4. 이제 여기에서 gx라는 놈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0부터 x까지 그리고 적분한 거 함수. 그 다음에 x부터 4까지 적분한 거 이렇게 돼 있고, 요 gx라는 놈이 x가 2인 곳에서 최소값 0을 갖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부터 4까지 그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냐 볼게요. 지금 이걸 잘 보면 요 안에 것만 한번 볼게. 요 안에 것만 보면 6에 x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제 x축과 n-1하고 n 만나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어.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된 그래프 아니면 요렇게 된 그래프인 거야. 최고차함계수 이제 6 또는 마이너스 6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함수 이 fx를 절대값 씌웠을 때,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절대값 씌워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자체로 여기가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결국은 뭐 같은 종류의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런데 gx라는 함수를 그거 적분한 값에 대한 함수값, 그 적분값 차이로 지금 썼는데, 이게 x는 2인 자리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잘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 n-1부터 n 사이에서 그림이니까 결국 요 그림 절대값인 요 그림 아니면, 그러니까 요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 실제 fx의 그림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뭐 n이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라고 생각하면 0부터 1 사이에 그림이 하나 있는 거고, n이 2가 들어가면 1부터 2 사이에 또 요 그림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구간마다 하는 요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g2가 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2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0부터 2까지 ft dt 빼기 2부터 4까지 ft dt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0부터 2까지 ft dt하고 2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게 최소값이에요.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구간은 0과 1 사이, 1과 2 사이, 뭐 2와 3 사이, 3과 4 사이, 이제 요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그림인데, 어쨌든 그 정수 단위에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요렇게 생긴 놈 둘 중에 하나를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긴 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 요렇게 생긴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구간마다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그림으로 시작한다. 여기 뭐 아래쪽도 있을 수 있고 위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생각한다 또는 요렇게 생각한다 했을 때 그림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2인 자리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0이 최소값이 0인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게 뭐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이렇게 0부터 3분의 1까지 3분의 1부터 4까지의 적분값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래쪽으로 처음에 구간에서 이 그림이 시작되면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여기 만약에 이제 뭐 x가 여기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까지 적분하면 요만큼이 생기죠. 마이너스 값이.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2분의 1부터 4까지 적분한 거. 그럼 여기 2분의 1부터 여기 4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 만약에 다 위로 돼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적분하고 음수값이 더 생기고 여기가 양이니까 2분의 1 자리부터 뭐 예를 들면 4까지 적분한 건 플러스 값이 엄청 될 거야. 그럼 값이 커지겠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순간 적분값이 얼마로 시작하냐면 음의 값으로 시작하지. 근데 최소값이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최소값이 0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로 시작하면 음의 값이 생기니까 이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보충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이 음수값이 시작되니까 이 전체 값이 의미값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소값이 0이 나온다는 의미를 살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0이 되려면 2에서 여기까지 적분한 결과로 아까처럼 같은 값 여기 0부터 2까지랑 2부터 4까지 같은 적분값을 가지는데 그 최소값이 0이 되려면 첫 구간은 양으로 일단 시작해. 그래서 플러스 값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 그리고 나서 1과 2 사이 구간이 음으로 돼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걸 갖다가 0부터 2까지 뭐 2부터 4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니까 값이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음으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파란 그림이 가짜 그림이야.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의 값이 생겼지. 그죠? 음의 값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생긴 값이 있고 그 다음에 2까지 갔을 때 0이 나오려면 이 그림, 파란 그림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야지. 그 다음도 그럼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어. 어쨌든 2부터 4까지 절대 그 적분한 값도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x가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값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으로 시작하게 되면 0부터 여기 x가 이제 여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0부터 x까지 적분한 값은 요거야. 일단 좀 이따 계산할 때도 쓰겠지만 그냥 참고로 미리 얘기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인지 우리 공식 기억한 거 있지? 6분의 최고차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계산해 보면 여기 한 칸이 1이야 1.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들어갔다 쳐봐 x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반대로 뭐 이렇게 됐다고 칠까? 연속이니까 뭐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서 파란 그림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0부터 x까지 여기까지 절반이라고 칠게. 여기까지 적분한 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적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는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요거 구간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양수니까 전체 값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마이너스 값이 최소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이 0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적분값만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려면 요 그림이 돼야 된다. 요 그림. 빨간 그림. 그래야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접근했을 때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0부터 2까지는 이제 적분값이 제로가 돼서 이쪽도 제로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야 0부터 2까지 제로, 2부터 4까지도 제로. 그래서 같아질 수 있고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건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면 요만큼 플러스 2분의 1 값이 여기 플러스 2분의 1 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까지 접근하게 되면 여긴 제로니까 여기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되죠? 제로가 되죠. 어차피 요거가 양수값, 요거 양수값에 음수값 해서 여기까지 하면 제로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요 0부터 2까지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게 이쪽 부분이 처음에 양으로 시작해야 양이었다가 여기까지 가면서 0이 되고 다시 양이 되었다가 0이 되고 이렇게 돼야 최소값이 0이라는 말을 쓴다고. 처음부터 밑으로 시작하면 음이었다가 0이 되고 뭐 양이었다가 0이 되고 이런 식이라서 최소값이 0이라는 게 아니고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간 그림처럼 이 절대값 그림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중 최소값이 0이라는 말로부터 그림은 플러스 쪽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렇게 돼서 왔을 때 그래야 이제 0이 되고 이쪽도 0이 되고 그럼 이쪽 그림은 사실은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밑으로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근데 밑으로 되면 안 되겠다. 그럼 0부터 2까지 되면 x가 여기가 되면 여기까지가 플러스가 되고 다시 여기까지 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인 값이 돼야지 최소값이 0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은 양으로 시작해서 2까지 갔을 때 0이 되고 다시 양으로 들어가서 0이 되고 이렇게 돼야 요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걸 다 지우면 너는 요 그림만 보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양으로 시작해야 되죠. 자, 그럼 요 그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2분의 1부터 4까지 적분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했지만 요거 한 칸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1부터는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쇄되고 요거랑 요거랑 하게 되면 이 값은 2분의 1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 x가 2인 자리에서 최소값으로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음의 값은 절대 생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려면 처음 이 그래프의 시작이 위로 블록인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걸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 거기만 찾아주면 뭐 넓이는 너무 쉽게 계산되니까 적분. 설마 이거 그냥 적분하지 않았지? 네, 그냥 넓이 공식대로 쓰는 거예요. 이 참수는. 자, 여기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15번이요. 근데 지금 15번이 계속 질문사항에 해당되는 걸로 나오거든. 같은 문제를 이제 한 3개 정도 풀어봤는데 이제 3개째 푸는데 이 문제의 그 핵심 내용이 역시 우리 이제 풀었던 문제가 거의 동일한데 계속 똑같이 질문을 하길래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일단 해볼게. 아, 15.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도 힌트야. 그리고 A9의 최대값과 최소값 요거를 더해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규칙이 있어요. 거기 첫 번째 힌트는 7번째 항이 40이다 라고 알려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그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n 플러스 2번째 항을 얘기해 줍니다. n 플러스 2번째 항이 a 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3의 배수가 아니라면 an 플러스 1 말고도 그 앞에 있는 한 an까지 생각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이제 피보나치 같은 경우처럼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an 플러스 1 자체가 3의 배수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부터 그거를 3분의 1 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an 플러스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자기하고 그 전 앞에 있는 걸 더해서 그 다음 항으로 쓰시는 거고, an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항이 그 3의 배수라면 3분의 1 써서 곱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 이제 힌트인데, 먼저 A7이 이제 40이라는 것까지 얘기해줬는데, 그러면 두 가지죠. A6이 3의 배수가 아니었느냐 3의 배수였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지? 그래야 A7이 계산되는 거니까 A6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A6이 3의 배수인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A6이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봐. 왜냐면 어차피 A7이 나올 때 A6에 해당되는 이 개념이 3의 배수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A6이 3의 배수라면 요거 따라가야 되니까 A7이 3분의 1 A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40인 거고, 그러면 A6이 1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A6이 120이 됐어. 그러면 A8을 이제 구하고 싶은데, A8을 구하려면 A7이 3의 배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A7 40은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A8을 구하기 위해서 는 A7하고 A6까지 더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A7은 42였고 A6은 120이었으니까 A8은 160인 거라고. 자, 이제 A9를 알고 싶은 거거든, 어차피 목표가. 그러면 이제 A9를 하려면 A8이 3의 배수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데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죠. 그렇다면 A9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니까 A8하고 그 다음에 A7하고 그걸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A8이 160이고 A7은 40이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A9의 값이 200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될 수 있는 값이야.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비슷하게 따지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A6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생각해봐. 그럼 우리 너는 더 익숙할 거야. 경우의 수 할 때 세 숫자를 합해서 3의 배수가 된다. 이러면 3의 배수 3K, 3K 빼기 1, 3K 빼기 2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놓고 생각했었지.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럼 A6이 3의 배수가 아니라 3K 빼기 1 이런 구조에 해당되는 숫자일 때와 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중에 이렇게 생긴 형태의 숫자일 때, 이 두 종류라고. 얘는 3K 말은 안 썼지만 이 경우였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수는 요거나 요거 중에 다 집어넣고 숫자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A6은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닌 상태라. 그러면 A7이 40인데 A7이 40이긴 한데 A6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걸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A7이 알고 있는 거고 A6이 있고 A5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야 이제. 그래서 A5를 체크를 해볼게. 그럼 A5를 생각을 우선 A6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A7이라는 게 A6하고 A5하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상황. 맞죠? 그러면 A7은 40인 거고
A6은 3K 빼기 1인 거고 그 다음에 A5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A5가 어떤 식의 형태의 숫자가 되는 거냐면 뭐 K는 자연수니까요. A5는 40에 빼기 1이니까 41 빼기 3K 요런 식의 모양인 거야. 자, 그럼 A5가 요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말 그대로 쓰면 A7이란 놈은 40이란 놈은 A6과 그 다음에 플러스 A5 잠깐만 A5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40은 3K 빼기 1을 하고 41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아무 의미가 없지. A5가 41 빼기 3K가 되고 그럼 41 빼기 3K가 되면 어쨌든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이것도 자연수란 얘긴데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3K가 K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얼마까지 가능하죠? 41이니까 39, 13까지 가능한 거지.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일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 K 값에 따라서 실제 이놈이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는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 1부터 13 사이에 그래 양수가 되니까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A5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문제는 이게 아직 숫자가 결정이 안 되니까 A6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얘가 3의 배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왜냐면 A6을 쓸 때 이 3K 빼기 1이라는 숫자 쓸 때 얘가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써서 해야 될지 또 이렇게 써서 해야 될지가 다르니까 혹시 K 대신 1, 2, 3, 4 넣어서 그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냐면 1 들어가면 얼마죠? 확인시켜 줄게. 뭐 내가 이거는 중간에 생략해도 되는 계산인데 여기가 1이 들어가면 38 2가 들어가면 35 32 30 29 30 줄어드니까 26 23 20 17 14 11 8 5 2 K 대신 1, 2, 3, 4 집어넣는 순간 이렇게 될 수 있어. A5의 값이. 그런데 요 안에 3의 배수가 있어 없어? 잘 봐봐. 없지. 그러니까 A5는 K 상관없이 이 숫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집어넣고 계산한 값들 자체가 여기 잘 보시면 3의 배수가 없다고. 즉 A5는 이 결론이 뭐냐면 A5는 3의 배수가 아니라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그게 3의 배수가 아니라면 A6이라는 숫자는 A5가 어차피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5 더하기 A4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아까 A6은 41 3K 빼기 1이고 A5는 41 빼기 3K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4의 값이 얼마가 되니까 6K 마이너스 42가 되죠. A4의 값은 6K 마이너스 42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3으로 묶여지지. 그러니까 A4는 또 3의 배수야. 얘는 3의 배수야. 얘는 3의 배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가 하나 나온 게 A4가 3의 배수였다면 A5를 어떻게 찾은 거랑 같으면 이걸로 찾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A5는 3분의 1 A4 이런 관계로 지금 찾은 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A5라는 놈이 아까 얼마였냐면 41 빼기 3K였고 그 다음에 A4는 6K 빼기 42였던 거죠. 그러니까 41 빼기 3K가 2K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니까 5K가
55가 되니까 K의 값은 11이라고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K가 11이었는데 K가 이제 11이면 33이니까 8 여기 요 숫자. 자, 그래서 이제 K가 11이라고 결정됐으면 이제 고민할 게 없는 게 아까 K가 11이니까 A6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2가 되는 거죠. 이제는 다 됐어요? A6이 30이면 이건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결국 A7은 잠깐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H7은 40이니까 A8은 그러면 A8은 A7 더 H 3의 배수 아니니까 플러스 A6 아까 썼던 요걸로 계산해 보면 A7은 40이었고 A6은 이제 32가 되니까 72가 되겠지. 그러면 A8이 70인데 이건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지. 그러니까 A9는 또 어떻게 구하면 돼? 3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9는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3, 2, 6, 3, 4, 12에서 이런 경우였다면 A9는 2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해볼게요. A6이 3K 빼기 2라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렇게 써줘야 되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렇게 써줘야 되고 그러면 A5는 A7 빼기 3K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42 빼기 3K 이렇게 됩니다. 근데 42 빼기 3K는 이미 3의 배수죠. 3의 배수. 그러면 결국은 A6이라는 놈은 A5에다가 3분의 1 해서 나오게 된 거니까 그것은 좀 더 쉽죠. 그러면 3K 마이너스 2라는 놈이 A5에다가 3분의 1만큼 해줘서 나온 거니까 3K 빼기 2는 14 빼기 K가 되어서 4K는 16이 되고 여기 바로 K 값이 결정이 된다. 아까처럼 오래 걸리지 않죠. 자, 이제 K가 4라고 되는 순간 A6이라는 값이 여기가 6이라는 값이 4가 들어가니까 3, 4, 12 빼기 2니까 10 이렇게 되죠. 10. 그러면 A8을 A7 더하기 A6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0에다가 A6 더하니까 10에서 50 이렇게 됩니다. 그럼 A8이 50이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9를 구할 때 A8과 A7을 더해야 이게 이제 A9가 되는 거죠.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50하고 40하고 더하면 9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숫자 중에 이런 경우라면 결국 A9는 90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봤을 때 A9가 될 수 있는 건 200하고 그 다음에 24하고 90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한 거지. 근데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니까 200하고 24 찾으면 돼요. 노가다죠, 물론. 노가다긴 한데 3의 배수라고 했을 때 2냐 아니라면 3K하고 나머지 얘네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15번 이제 캡처 살짝 해놓게 길어요. 나중에 보세요. 너무 길어서 다 받아 적기 힘들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다시 하고 싶으면 열어서 설명 듣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22번. 21번 해주세요. 21번이요? 그럼 22번을 한 다음에 21번 할게요. 자,
22번.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2이야. 계속 뭐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그리고 3차. 요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다라고만 써 있어. gx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 즉 fx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힌트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1 더하기 x-1의 f 프라임 gx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gx의 최소값이 2분의 5입니다. gx는 연속인데 최고 작을 때가 2분의 5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f0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f의 g1은 6입니다. 까지 이제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fx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최고차항이랑 그 차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fx라는 모양은 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잡아줄게요. 근데 일단 f0가 마이너스 3이라는 힌트를 하나 써보자. 여기 상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해졌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여기 프라임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f 프라임도 일단 써놓게. 대입할 때 이거 보면서 쓰게.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그만큼. 여기다가 이제 뭔가 이용한 힌트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힌트를 조금 적용을 해볼게. 자, 첫 번째 그 1번 힌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형태들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x가 1이 아닌 경우라면 요걸로 나눠줄 수 있는 구조라고. 1이면 못 나누죠. 1인 자리는 안 되죠. 어쨌든 1이 아니라면 요거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뜻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fx 빼기 f1 되고, 요걸로 나눠주면 x-1 이만큼이 f 프라임 gx 이제 요렇게 생긴 꼴이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처음에 미분계수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거니까, 이게 이제 마치 말을 하자면 1,f이라고, 그다음에 x,fx랑 요거를 이제 연결한 직선 기울기만큼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f 프라임 g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x가 이제 1이고, 요걸 잘 생각해 보면 x가 2분의 5, 여기 x가 2분의 5라고 생각을 해보면 1,1하고 1,f1하고 x가 이제 2분의 5가 되면 2분의 5, f 2분의 5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gx라는 놈의 요 최소 자체가 2분의 5라는 개념을 좀 사용하려고 해. 그럼 결국은 이제 x가 2분의 5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1부터 2분의 5 사이에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기울기가 요 느낌에서는 2분의 5에서의 접선 기울기랑 똑같은 개념이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이 이거 x가 2분의 5인 자리 여기 이 gx가 x죠. 요거가 2분의 5인 자리에서의 접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두 점을 연결한 그 직선 기울기가 요거의 그 접선 기울기랑 같은 개념이 이해가 되면 이제 식은 뭐 그냥 쓰면 돼요. 요 자리에서 한번 접선 기울기 써보자면 y는 접선 기울기 f 프라임 2분의 5에 x 마이너스 2분의 5에 플러스 f 2분의 5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접선이 결국 어느 점을 지나가요? 1,f1을 지나게 되죠. 그게 1,f1이 대입이 되면 f1은 f 프라임 2분의 5에 여기 1 들어가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f 2분의 5 이런 관계식으로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f1은 여기다 넣으면 알겠지만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f 프라임의 2분의 5 그러면 3에다가 2분의 5의 제곱 물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을 먼저 곱한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3 곱하기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2a의 2분의 5 플러스 b 플러스 f 2분의 5는 또 2분의 5의 세제곱 더하기 a의 2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2분의 5 빼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요 마이너스 3은 지울게. 여기 마이너스 3과 이 마이너스 3은 지워지니까.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는 계산이가 f 프라임 2분의 5의 값을 잠깐만 2분의 5 계산은 A는 어디 갔냐? 여기서 잘못 대입한 것 같은데 2A 잠깐 F 프라임의 2분의 5니까 3의 2분의 5 제곱 여기 2A에 그리고 그 다음에 B까지 그럼 쓸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하고 4분의 25 이거 계산 다 해야 돼? 짜증나는데 좀? 뭐 해야지 어떻게 가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붙고 3a에 2분의 5니까 2분의 15a 마이너스에 3이니까 15a 마이너스 2분의 3b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125 플러스 4분의 25a 플러스 2분의 5 b. 자, 그러면 먼저 동류항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 요거는 금방 계산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b랑 플러스 2분의 5b 하면은 그냥 b가 되니까 여기 지워져 버리네. 2분 지워져 버려. 그리고 나서 그럼 1 더하기 a는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45 225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5하고 플러스 4분의 25인데 여기에 4분의 30 4분의 25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a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8분의 125 플러스 8분의 125 그럼 8분의 125면 여기 마이너스 8분의 100이 되죠?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4분의 9a 4분의 9a는 마이너스 8분의 108. 그럼 요거 약분되고 2, 요거 약분되고 54. 그럼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좀 지저분하지만 a 값은 결정이 됐어. a 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집어넣게. 마이너스 12. 자, 이제 b 값을 찾을 경우인데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 힌트를 아직 안 썼으니까 요거를 좀 이용해 볼게요. G1의 GX, FG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써있구나. F'GX를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여기 F'GX라는 게 F'GX라는 게 X-1분의 FX 빼기 F1 이런 식으로 생겼지. 자, 그러면 여기 F'GX에다가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잠깐만 보자. 요게 양쪽에 리미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미분계수 좀 고쳐볼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GX 혹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빼기 f 이런 식이니까요. 그럼 이제 요만큼을 먼저 좀 정리해 보면 요만큼 먼저 정리해. 요건 이제 요만큼은 이제 F'이니까요. 여기다 이제 1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상관없고. 이제 요쪽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요게 F'GX니까 저기에다가 집어넣으면 3GX의 제곱 마이너스 12G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3g1의 제곱 빼기 12의 g1 플러스 b 이만큼이 f'1 그러면 3 마이너스 12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b는 사라지고요. 그러면 요거 3으로 다 나눠버릴까요? 여기 마이너스 9가 되니까 3으로 나누면서 쓰면 g1의 제곱 빼기 4g1 마이너스 9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9가 3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g1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3하고 1이니까 1 또는 3인 거죠. 맞아? 그럼 1 또는 3이 될 텐데 아까 말했지만 g는 최소값 자체가 2분의 5야.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2분의 5보다 x가 뭐든지 간에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이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결국은 g1의 값이 3이 된다. 자, 그러면 g1의 값이 3이라는 사실로부터 g1의 값이 3이라는 사실로부터 다시 f3이 6이에요 라고 하는 힌트를 마지막으로 얻은 거예요. f3이 6이니까 저기다 대입해보면 저기 fx에다가 3 대입할게. 27 빼기 69 54 그 다음에 3b 빼기 3 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b값이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b는 여기 마이너스 57이니까 마이너스 30에 36이 되지. 그럼 b는 얼마가 되고 10. 이제 여기까지 쓰게 되면 b 값까지 구해졌다는 건 이제 식이 다 된 거야. 그럼 여기가 b가 이제 12가 된 거지.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f4의 값만 쓰면 되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16에 96 18 이거 문제 앞에 112 99가 되죠. F4의 값은 이제 13으로 나오겠지. 지금 계산이 여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복잡하긴 한데
실제로 fx를 구하는 힌트를 쓸 때 f0가 마이너스 3이라는 힌트를 쓰고 나면 어쨌든 a와 b니까 두 개의 힌트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요 힌트 하나고 답에 나올까 여기 1번씩 요거의 힌트.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fx 구하기 문제고 출제가 됐던 문제고 난이도보다는 계산이 좀 지저분했었던. 처음에 나도 할 때도 이걸 다 계산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계식을 찾는 의미로 그냥 끝까지 갔더니 비가 막 지워지면서 생각외로 나중에는 단순해지니까 그렇게 해요. 자, 21번을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21번 문제. 자연수 n, 자연수 n, 함수 fx가 두 개로 되어 있네요.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지수함수. 그럼 이건 점근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로그 함수에다가 씌웠어. 자, 그리고 나서 실수 t에 대하여 fx 요 그림을 이제 n의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fx의 그래프를 하고 y는 t라고 하는 선이 만나는 교점 개수죠. 실근 개수가 gt가 되는데 이때 요 gt의 최대값이 4가 된다. 즉 t의 위치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최대 4점까지 만난다. 그죠? 최대 4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n 자연수들을 결정하시오.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한번 x가 음수 쪽에 있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승민아 그러면 여기 밑이 3이니까 지수함수 모양은 어떻게 생겼겠어? 아, 졸린겨? 이거 네가 물어본 거 아니야? 네. 이거 절대가 없다고 생각해봐. 지수함수인데 밑이 3이야. 어떻게 생겨? 모양만 네가 손으로 그려보라고 대충. 절대값 빼고 이 그래프의 모양이 대충 어떻게 생겼냐고 휘둘러 보라는 거야. 2차 함수 그런 거 네가 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 저걸 보고 그냥 지수 함수구나 정도가 아니라 밑이 3이야. 아까 지수 함수 그래프는 두 종류밖에 없어. 좀 차려. 이렇게 생긴 그림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그림밖에 없다고. 그럼 이 경우는 언제 그런 거야? 언제 이렇게 생긴가?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전부 다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언제? 밑이 1보다 클 때. 그럼 이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아예 못할 거야. 그럼 얘는? 너무 많이 그렇죠. 그럼 로그 그림은 두 종류가 있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이거 언제야? 밑이. 네. 둘 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그림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오케이? 근데 0보다 작은 쪽, 즉 0이 기준이니까 요거 그림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x가 0일 때 생각해봐. x가 0일 때. 그러면 여기는 9,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9-n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냥 원래 그림이 그려지는지 뒤집어진 그림을 그리는지가 달라지지. 자, 그러면 일단 양수가 되려면 n이 자연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가는 거예요? 1부터 8까지만. 그죠? 그러면 양인 거야. 절편이 양인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절대값 없을 때 그림으로 말하면 요렇게 생긴 건데 n이 그 9보다 작은 숫자라면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플러스니까 그죠?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은 마이너스 n인데 양수 쪽을 지나요. 맞아? 그럼 0보다 작은 쪽만 그려야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아래쪽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실제로 n이 9보다 작은 자연수까지는 그림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여기는 점근선이 플러스 n자리죠. 뒤집어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n이 9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9면 값이 제로죠. 그러니까 n이 9일 때는 점근선이 여기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기고 플러스 n이 여기 생긴다고 할 때 원래 그림이 이렇게 된 그림이라고. 그렇지?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실제로는 여기부터 요렇게 생긴 그림만 있는 거지. 이해돼? 이것도 요 그림입니다. 그럼 n이 9보다 커지면 n이 9보다 커지면 음수죠. 그러니까 x가 0인 자리에서 밑으로 지나간다고 하죠. 물론 점근선은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점근선은 여기 n이라고 할 때 요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음수 쪽. 그러면 이거 다 없고 0부터 작은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절대값을 씌워놓은 순간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지나가겠지. 자, 그래서 요 그림은 n 값에 따라서 요 그림일 수도 있고 요 그림일 수도 있고 요 그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두 번째 로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고. 자, 그럼 역시 자리가 0인 자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x가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야? 그럼 2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건 2보다 작으면 양인 거고 2면 0인 거고 2보다 큰 숫자 들어가면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 밑이 2인 로그니까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첫 번째 n이 1인 경우라면 양수라고. 그러니까 로그 그림이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 되고 여기서부터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야 하고 절대값을 씌울 건데 어차피 양수 쪽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겨서 요 그림이 그냥 그려져 있는 거죠. 두 번째 n이 그러면 2인 경우 그럼 딱 0 지나갈 때 여기 x 0인 자리 0 지나갈 때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점근선은 마이너스 4인 자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럼 이거는 뭐 절대값을 씌워도 안 씌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세 번째 n이 2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n이 2보다 크면 이게 이제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는 상태로 원래 그림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던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절대값을 씌우니까 여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겠죠. 자, 이제 봐봐.
이쪽 지수 쪽에 해당되는 그림에 해당되는 건 이런 종류의 그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로그 쪽 그림은 요 그림밖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합쳐놨다고 생각해봐. 왼쪽은 요 그림, 오른쪽은 요 그림. 근데 y는 t라고 하는 선을 그었을 때 네 점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최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최대 몇 점 만날까? 3번. 세 점밖에 못 만나는 그림이지. 얘랑 얘는 그리고 3번. 여기 세 점밖에 안 돼요. 얘랑 얘랑 보면 4점. 네 점 가능하죠. 얘랑 얘랑 보면 9점. 많이 만나야 두 점인 거고, 얘랑 얘랑 해도 두 점. 얘랑 얘랑 하면 세 점. 얘랑 얘랑 해도 많아야 한 두 점. 얘랑 얘랑 해도 많아야 두 점. 얘랑 얘랑 하면 많으면 세 점까지 가능하지. 그러면 네 점 가능한 거 최대값이 4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요 그림하고 붙어 있는 거. 그죠? 그러면 범위를 보세요.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가 있는 거고, 여기는 2보다 크다니까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가능한 자연수. 그러니까 이제 3, 4, 5, 6, 7, 8 얘네들이 바로 최대 4점까지 만날 수 있는 그래프의 조합인 거죠.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합 구하래요.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승민이가 혹시 수원 쪽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특징을 아직 다 공부가 안 된 상태라면 반드시 해둬야 되는데, 일단 모양이 제일 중요해. 증가냐 감소냐. 거기다가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 다 이렇게 생겼지. 근데 1보다 큰 밑이 2가 밑인지 3이 밑인지 4가 밑인지에 따라서 1보다 큰 지수함수끼리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억을 해둬야 된다. 밑이 2인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밑이 3인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밑이 4인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즉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이랑 가깝게 달아납니다. 오케이? 로그도 마찬가지다. 단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밑이 작을수록 달라붙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4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고, 대칭인 거지. 여기가 2면 2분의 1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프 개형에 대한 문제니까 이 정도. 자, 이제 공통에서는 질문이 다 된 상태야. 수용은 없지? 요거고. 그럼 선택 과목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지금 이제 수용이 30번 하나만 질문했고, 혹시 또 있는 사람은 체크해도 30분만. 너도 30번만. 수용이는 20. 아예 없나요? 28번. 28번도 좀 그랬어? 그러면 30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미적 30번부터 할게. 이거 28번 우리 수능 기출에 비해서 풀었는데. 자, 30번 미적.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할게요. 풀이가 좀 길고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건 그냥 최고차가 얼마다라고는 안 나와 있고, 더 조건이 힘드네. 양수인 3차 함수, 3차 조합.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또 함수가 있는데요. gx라는 함수는 2의 sin 파이 x 빼기 1 이렇게 합성함수 꼴이죠. 2의 x제곱 빼기 1에 그 2의 fx 자체가 또 있습니다. 요건 말고 함수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hx가 gfx 꼴이라고 합니다. 자, 3차 함수예요. fx는. 그 여기에 이제 합성하면 여기에 3차 함수가 쭉 들어가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힌트가 있는데 힌트는 hx는 x가 0인 자리에서 극대값 0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h0는 0이고요. h'0도 0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물론 극대값이니까 어느 한쪽에 있겠죠. 뭐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극대 자리야. 그 다음 두 번째 열린 구간 0, 3 여기에서 hx는 1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 7개입니다. 요 두 개 힌트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아직 있어요. F3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또 3은 제로죠. 이렇게 이제 힌트를 받았고 그럴 때 역시 fx를 좀 찾아보라는 얘기인지 f의 2와 이렇게 돼 있지. 자, 일단 뭐 아까 말한 대로 요거 h가 합성함수꼴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hx가 gfx꼴로 돼 있으니까 요 1번 힌트 사용해 보면 h0가 0이고 그 다음에 h'0도 0이고 이제 요 힌트를 받았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h0라 하면 g f 0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요게 0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x를 미리 좀 구해 놓을게요. 이따가 h'x는 g'의 fx 곱하기 f'x 이렇게 됩니다. 그럼 h'0라고 하는 모양은 g' f0 곱하기 f'0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 의미를 조금 있어. 지금 fx를 조금 그러면 먼저 좀 써놓고 할게요. 이거 나중에 f에 대한 거를 또 정리하려면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인데 조금 지저분하지만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쓸게.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그 다음에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여기까지 이제 써놓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할게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 gf0에 대한 얘기를 gf0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 지금 밟으면 함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f0가 여기 들어갈 건데 여기 f0가 들어가긴 할 텐데 그 모양을 생각해 보면 2의 sin 파이 x 빼기 1 얘가 0이 되는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게 f0예요. 여기 f0인데 요런 요 값이 0이 되는 거 말하는 거야. g 함수가 0이 되는 거. 그러면 2의 sin 파이 x 꼴이 1이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요만큼이 제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2의 0제곱이 돼야 1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sin 파이 x가 0인 거야. 그러면 sin 파이 x가 0 나오는 건 뭐뭐가 있지? sin 파이 x가 0이 된다는 건 파이, 2파이, 3파이 다 0이지. 그 말은 얘가 정수이다 라는 얘기라고. 이해돼요?
정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들 0, 1, 2, 3, 4 다 돼. 그래야 여기가 제로가 되면서 요 gx라는 함수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붙여보면 f0가 정수인 거죠. 이게 x값이니까. 근데 f0가 얼마죠? 사실은 d지. d가 정수란 뜻이야. 아주 지금 이게 교묘하게 틀니를 맞춰놔가지고 다 따져서 맞춰야 답이 나와. 일단 d가 정수라는 것까지는 밝혔어. 자, 그렇죠. 일단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근 개수는 그래프 모양이 대충 나와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요 힌트를 좀 써볼게요. F3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써볼게. F3은 27A 플러스 9B 플러스 3C 플러스 D.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3이 제로죠. F 프라임 3이 제로야. 그럼 F 프라임 3은 27A 플러스 6B 플러스 C 요거죠. 요게 제로. 이렇게 힌트 두 개는 썼어.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요. 얘를 한번 이제 읽어볼게. 지금 그때이기 때문에 h 프라임이 제로인데 지금 요만큼이 제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0이거나 아니면 뭐 이게 0이거나 물론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또는 개념이니까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거나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G 프라임 F0가 0이거나 또는 F 프라임 0가 0이거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H 프라임 F0니까 G 프라임의 F0가 아까 D였으니까요. D 얘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 G 프라임 D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를 봤는데 G 프라임 D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G가 요거이기 때문에 오케이.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X는 일단 그대로 2의 사인 파이 X 쓰고 사인 파이 X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파이 X가 되고 곱하기 속미분하면 또 파이가 되고 요거죠. 요게 되는데 D는 정수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양해가 맞냐? 밑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양수고. 그럼 코사인 파이 x에서 이 x가 정수가 들어가면 얘가 만약에 그 1 같은 정수면 마이너스가 되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2라는 정수 짝수가 들어가면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니까 1 아니면 플러스 1 개념인 거야. 정수 들어갔을 때. 그렇다면 양이거나 아니면 음이거나 그치? 절대 0은 될 수 없죠. 그게 이해돼? 지금 얘는 무조건 양수야. 뭐 얘도 양수니까 상관없고. 근데 얘가 아까 말할 때 요 D가 들어갔을 때 D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 값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값만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 그 다음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0은 없다고. 그래서 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0이 안 된다면 결국은 곱해서 0이 나왔으니까 누가 0이 돼야 돼? f 프라임 제로가 0인 거지. 오케이? 그게 이제 두 번째 결론. 아, 그럼 3차 함수니까 그 f 프라임 제로가 제로이니까 여기서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보면 f 프라임 3도 제로였지. 그러니까 fx라는 그림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3이라고 이제 알려준 거고 1, 3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극대 극소가 이렇게 된다면 fx는 0이죠. 0인 자리가 극대, 0인 자리가 극대, 이 3인 자리가 극소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는 함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f 프라임 제로가 제로다 보니까 여기서 식을 생각해 보면 c 값이 제로가 되겠지? c 값이 제로가 됩니다. c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됐어. 자,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일단 f 프라임 제로가 되니까 그럼 결국 fx도 x가 0인 자리에서 극대고 사실 hx도 x가 0인 자리가 극대고 이런 상황이야 지금. 자, 이제 한 반 이상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자. 자, 그러면 아까 f3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fx는 생긴 게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인 거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fx도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hx도 극대가 된다는 사실을 fx도 그렇고 hx도 x가 0인 자리에서 극대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하나를 더 밝혀내면 돼요. 이제 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지 볼게. 아까 여기 어디 갔어요? h 프라임 x가 써놓은 게 없어. 있다. h 프라임 x가 그러면 얘도 x가 0인 자리에서 극대고 얘도 x가 0인 자리에서 극대지. 그죠? 그러니까 제로 집어넣으면 둘 다 h 프라임 제로, f 프라임 제로 둘 다 제로니까. 그러면 둘 다 극대라면 x가 0인 자리를 기준으로 그 앞뒤에서 부호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극대지.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이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같은 거고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지.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은 얘도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지. 그럼 보세요. 이제 0보다 작은 쪽은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0보다 작은 쪽은 그리고 0보다 큰 쪽으로 지나가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얘의 부호는 어떤 부호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 경우에 이쪽이 양수야? 얘가 양수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야지. 그 다음 얘가 음수야? 얘도 음수야. 그럼 얘의 부호는 양수지.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가 양수 부호라고. 그래서 이 둘 다 x가 0인 자리에서 극대가 된다는 말로부터 g 프라임 fx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돼요 라는 사실을 아는 게 이제 마지막 힌트예요. 요 부분이 이제 연결하기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 둘 다 x가 0인 자리에서 극대니까 생각해보면 이쪽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는 아직도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g f 프라임 x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럼 x가 0인 자리에서 g 프라임 f0 다른 말로 하면 g 프라임 d죠. 얘가 양의 값을 가져야 해.
G 프라임은 0이 아닌 것까지만 얘기했었는데 양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G 프라임 D를 한번 볼게. 이제 G 프라임이 G 프라임이 아까 저거 있다. 어차피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였으니까 부호에는 관계없으니까 G 프라임에서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양수가 되려면 아까 X, D는 정수라고 얘기했고 이제 퍼즐 맞춰볼게. D가 정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야. G 프라임 D가 파이 D가. 그럼 이 D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에 대해 코사인이 양의 값을 가지니까 짝수꼴이죠. 짝수꼴이어야 된다. 자, 짝수꼴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D가 짝수꼴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D가 짝수라는 것까지 이제 사실은 밝혔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요 그림과 한번 어울려서 가볼게. 이제 마지막. 지금 0부터 3 사이는 F의 기준으로 감소하는 꼴이죠. 감소하는 꼴이지. 이제 이거 힌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야 돼. fx는 0에서 3 구간에서 지금 어차피 여기만 따지면 되는 거야. 0에서 3 구간에서 감소라고. 그러니까 f3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나머지 fx들은 중간이고 f0의 값이 제일 큰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f3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f0는 아까 얼마 나온 게 있었나요? 아 d죠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G 프라임 D라고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양이니까 여기가 됐을 때 코사인 파이 D, D 파이니까 여기가 X가 D 파이 파이 X 꼴이죠. 파이 FX 합성함수니까 파이 FX 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D, D 파이 D 네, 요 사이에 있습니다. XFX가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냐면 함수에다 집어넣을게. HX가 결론이 봐봐. 여기 뺄게. HX가 GFX가 되고 있는 거죠. GFX가 되고. 그러면 GX가 저렇게 생긴 놈이니까 2의 사인 파이 fx 빼기 1 이렇게 된 거라고. 합성함수니까. 그렇지?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hx라는 그림과 y 값이 1 되는 자리가 7개예요 라고 얘기해 준 거야. 7개예요 지금. 그러면 7개라는 게 요 값이 1이 되는 게 요 값이 1인 게 7개 자리가 있다 이거죠. x 자리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의 사인 파이 fx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사인 파이 fx가 ln 2가 되는 거고 그럼 파이 fx라고 하는 놈의 정의역을 가진 사인 함수는 그러니까 요 값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짝수 파이까지. 오케이? 네. 여기가 가질 수 있는 건 뒷값은 뭔지 모르지만 짝수라고만 나와 있고 네. 이렇게 요까지. 자 그러면 이제 7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소개할게요. 여기 조금 이제 좁아서 여기까지 지울게. 마지막이야. 그러면 sin 파이 x라는 그림을 했을 때 ln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그 어디 갔어? 사인 파이 x가 ln2가 되니까 d가 짝수 중에 제일 작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기를 잘 모르니까 짝수 파이만큼 간다고 생각하고, (2분의) 파이 여기서부터 d가 만약에 2파이까지만 그려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에서 ln2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1이니까 ln2는 1보다 작죠. 예, 여기 이제 요거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쯤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2파이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그 실근이 하나뿐인 거죠, 여기는. 그러면 요게 4가 됐을 때 그럼 몇 개가 늘어나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ln2가 이제 쭉 그려지면 다음 한 주기가 더 갔을 때 교점이 몇 개 더 생기냐면 2개 더 생기죠. 그럼 교점이 7개 되려면 어디까지 간 거야? 2파이, 4파이 다음에 6파이 다음에 8파이까지 간 거지. 2분의 파이부터 d파이까지인데 d가 8이 될 때까지 8파이까지 그려져야 하나. 그 다음 2파이부터 4파이 사이에 또 2개, 4파이부터 6파이까지가 또 2개, 6파이부터 8파이까지가 2개. 그래야 교점이 몇 개 생기는? 7개가 생기는. 그러니까 짝수인데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숫자 d는 8이 된 거죠. 그럼 이제 d가 8이 되니까 c는 죽고 d는 8이 된 거라. 요거 가지고 이제 a와 b까지 결정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빼주게 되면 3b 더하기 8은 2분의 1이어서 3b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니까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이제 결정이 된 거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b가 마이너스 5가 여기는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9a 더하기 2b가 제로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9a가 5가 되니까 a는 9분의 5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 뭐 찾고 싶은 게 뭐였냐면 f2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fx가 지금 결론이 9분의 5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 제곱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f2는 9분의 바로 40 2면 4 10 8 그러면 마이너스 2가 9분의 18 18 빼면 22 요만큼이